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엔비디아 창립자, CEO 젠슨 황의 칼텍 졸업식 연설입니다. 네, AI 혁명의 정말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그가 공유하는 어떤 통찰들, 뭐 예를 들면 기술의 미래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좌절을 통한 성장, 또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는 게 저희 목표죠. 젠순왕을 단순한 기술 리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또 AI 시대를 연 인물이니까요. 그렇죠. 그의 경험 속에서 어떤 핵심 원칙 또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좋습니다. 먼저 그 AI 혁명 그리고 컴퓨팅을 재정의한다는 부분부터 볼까요? 젠슨왕은 컴퓨팅 산업 자체가 뭐랄까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고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뿌리부터 흔들린다고요. 특히 그 AI 팩토리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예전에는 전력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지능형 토큰을 생산하는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지능형 토큰. 그리고 10년 전쯤 알렉스넷 등장을 AI 빅뱅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그게 시작점이었죠. 그때 이후로 10년 동안 컴퓨팅 성능이 이게 무려 100만 배나 향상됐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100만 배요?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래서 졸업생들한테 AI를 향해서 걷지 말고 뛰어라. 심지어는 이제 날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촉구하더라고요. 여기서 핵심은요. 기존 컴퓨팅 방식에서 완전히 전환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명령어 하나하나 다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코딩하고. 네. 근데 이제는 의도 기반 컴퓨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사용자가 그냥 나 이런 거 원해 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그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시대. 그럼 그 지능형 토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게 바로 AI가 생성해내는 결과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답변, 아니면 뭐 코드 조각, 예측 데이터 같은 것들.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 자체를 토큰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알렉스넷이 AI 빅뱅인 이유는 그게 컴퓨터가 처음으로 사람처럼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에서 정말 혁명적인 발전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이미지 인식. 네. 그래서 황 CEO의 통찰은 이거예요. 컴퓨팅이 단순히 더 빨라지는 걸 넘어서 마치 전력처럼 지능 자체를 생산하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유틸리티가 된다는 겁니다. 지능을 생산하는 공정이라. 네, 그래서 AI 팩토리는 이 거대한 전환을 딱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변화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AI 선두 기업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뭐랄까 마냥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좌절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세가랑 같이 게임 콘솔 만들다가 실패했던 거라든지. 네, 그리고 AMD나 인텔 같은 거대 기업들한테 밀려서 칩셋 사업 접었던 거. 맞아요. 또 모바일 시장에서도 철수했었고요. 이게 보니까 성공하는가 싶으면 바로 다음 순간에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험을 계속 반복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거기서 지적인 정직함, 그리고 전략적 후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적인 정직함이요? 네. 실패를 그냥 말하거나 변명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딱 인정하는 용기인 거죠. 실패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 후퇴는 이게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잘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기회의 자원을 집중하는 결단력.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접고 다른 길을 모색했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그걸 통해서 당시에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로보틱스 같은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신의 한 수가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젠슨 황이 말하는 그 궁극의 슈퍼파워는 단순히 똑똑함, 지능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능력, 실패를 그냥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실패를 전략적 도구로 본다. 정말 강력한 관점인데요. 네. 좌절이 그냥 막다른 길이 아니라 어쩌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등을 떠미는 그런 강제된 방향 전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당신의 경험 속에서도 그런 좌절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적은 없었나요?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게 좌절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게 어쩌면 또 깊은 헌신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황시효가 교토 은각사에서 만났다는 그 이끼정원사 이야기가 딱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엄청 넓은 정원을 혼자서 관리하는데 죽은 이끼를 아주 작은 대나무 핀셋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더래요. 와, 정말 정성이네요. 그래서 젠슨 황이 물었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고요. 그랬더니 그 정원사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25년 동안 이 정원을 돌봐왔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25년, 시간은 충분하다. 이 일화가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죠. 그렇죠. 뭘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온전히, 완전히 헌신할 때 시간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일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젠슨 황 자신도 이걸 실천하는데 매일 아침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최우선순위의 일부터 딱 처리함으로써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대요. 아, 우선순위 설정? 맞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머지 시간은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그 교토정원사의 지혜이자 황시효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방식인 겁니다. 정말 요즘처럼 뭐랄까 정신없는 시대에는 저런 헌신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막 흩어놓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많죠, 방해 요소가. 오늘 젠슨 황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또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실마리들이죠. 핵심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뛰어들고, 또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나만의 일을 찾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혹은 마주할 그 AI 혁명과 같은 거대한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또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좌절, 고난 속에서 당신만의 어떤 슈퍼파워를 단련하고 키워나가고 있습니까? 나만의 슈퍼파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정말 평생을 바쳐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당신만의 정원, 당신만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곱씹어보는 것. 이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탐험의 가장 의미 있는 결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